네, 이번 강은요,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도급할 때.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서 이제 도급에 대한 거야. 제1절 도급에 대한 그 도급을 이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제58조입니다. 유해한 작업은 도급 금지. 정말 유해하다, 독가스가 있다든지 이런 작업은 도급하면 안 되겠죠. 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요런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뭘 한다? 도급 금지 작업.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사실 잘 몰라도 괜찮아. 도급 금지 작업, 그럼 첫째 뭐요? 도금 작업입니다. 도금. 도금은 우리 아시죠? 특히 잘 나오는데 크롬 도금 같은 거. 예를 들면 자동차 좋은 차에 휠 같은 거 번쩍번쩍하게 하는 게 크롬입니다. 이런 도금 작업이라든지 수은입니다. 수은은 비중이 엄청 높죠. 그 다음 납입니다. 또는 카드뮴을 재련 주입 가공하는 가열 작업. 제118조 1항에 따른 거는 제118조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요.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그럼 다시 말하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 금지 작업 세 가지는 그럼 도금 작업, 수은, 납, 카드뮴을 재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허가 대상 물질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실제 시험 사항은요 이렇게 되는 건 항을 제외한 호가 주로 시험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사업주는 요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단지 도금이라든지 수은, 납 이런 것도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다음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가 수급인에게 도급으로서 사업주를 말한 데가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능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3항입니다. 그러니까 1, 2호를 알아야 되겠죠. 사업주는 제2항, 제2호예요. 그럼 제2항, 제2호는 요거죠. 2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럼 여기 잘 봐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럼 고용노동부령이 무슨 산업안전 시행규칙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항입니다. 제2항 2호, 역시 2항 2호. 따른 승인을 유효기간은 몇 년? 3년의 법인이 돼야 된다. 역시 유해 작업을 도급 금지하는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어서 영원히 어떻게 이렇게 일을 시키지는 않겠다. 반드시 유효기간은 3년의 법인에서 다시 결정하고 하겠죠. 그 다음 5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4항이 뭐죠? 바로 제4항이 요놈이죠. 제4항. 4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3년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연장하냐면 바로 혹시 객관식 문제라면 이런 게 3년의 범위, 3년의 범위 이런 것이 시험 출제를 하겠죠. 그럼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을 출제하시는 분 어떤 분들이 할까? 헌법학자가 출제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가가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출제자들은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산업체에 오래 계신 분들이 출제를 하게 되어 있죠. 이분들이요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부분이나 강의하는 저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출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제일 맞추기 쉬운 게 법에 관련된 문제를 제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을 승인을 이 경우 사업주는 사망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사망에 따른 뭐요?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역시 받아야 되죠. 6항 사업주 2항 2호 또는 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반려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역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변경할 때는 고용노동부령을 정하는 바 어디 있다? 시행 규칙에 있다. 7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2항, 2호, 5항 또는 6항의 승인 연장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8항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승인 연장, 승인 변경 승인 취소해야 한다. 제2항, 2호, 제5항, 6항 승인 연장, 변경 승인은 기준 절차,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역시 누구를 영향을 정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 왜 읽고 있냐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어쩌면 안 읽어도 돼. 단 법의 내용이니까 지금 하는 거지. 그럼 꼭 해야 된다 그러면 3년이라든지 이런 것만 기억하지. 이 내용 자체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절입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항상 우리는 안전과 보건을 어떻게 함께 따라다닙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기억해야 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바로 도급할 경우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누구? 바로 건설업이죠.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작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바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을 지정한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근로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의 그러니까 도급과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 지정하여 다시 말하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할 때는 도급인 사업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어떤 사람이다?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뭘 한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그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안전보건 총괄 책임 누가 지정해? 알아야 돼. 지정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하는 거예요. 그래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지정하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 지정합니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요. 예를 들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100명 이상 사업장에 하는데 굳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없는데 그걸 정할 필요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 사장이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이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장이나 이사 이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1항에 따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총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직무, 권한, 그 밖에 필요 누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거는 뭐야? 시행령에 가면 상세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한 내용을 어디서 하겠어요? 시행령에서 또다시 합니다. 제3절입니다.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입니다.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실제 이제 건설업의 산업재해인데 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데 첫째 건설공사 발주자는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3단계 구분을 해야 돼요. 첫째 건설공사 계획 단계, 건설공사 설계 단계, 시공 단계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알아야 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 예방 조치 사항이 아닌 것이니까 알아야 되죠. 첫째, 건설공사 계획 단계는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 위험 요인과 이어 감소방을 포함한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돼. 그 결론은 뭐예요? 계획 단계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해당 건설공사 사용하는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1호예죠, 1호의 계획 단계에 따른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 제공하고, 설계자에 하여금 위험 요인 감소방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시공 단계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설계에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후 행위 여부를 확인할 것. 그럼 우리가 알 것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정치가 단계가 아닌 것은 계획, 설계, 시공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1항 각호 1항의 1단계 계획단계, 2단계 설계단계, 3단계 시공단계, 1항 각호에 따른 대장에 모든 대장을 다 만드는데 포함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어디에? 시행규칙에 가겠다 그러면. 그럼 우리 법보다가 시행령보다 내용이 어디가 더 많다? 시행규칙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4절입니다. 그 밖의 고용 형태의 산업재해. 2020년 들으면서 전부 이런 게 나왔어요. 그 밖의 고용 형태의 산업재해. 첫째, 77조에 이런 것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자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이하 특수형태 종사자라 한다. 특수형태 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은 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데 이제 뒤에 나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뭐 설계사라든지 배달하는 사람이 이제 나올 겁니다. 특수형태 종사자의 이제 이런 사람도 안전과 보건조치를 해야 된다고. 뭐 어떤 조치냐 봐. 어떤 사람이냐. 첫째,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종사를 거예요. 대통령은 아직 몰라. 어디 가면 대통령은 바로 시행 영위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면 주로 하나의 사업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주로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계속 있잖아 확인하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거. 이런 사람들은 뭐요? 특수형태 종사인데 사실 이 내용보다는 어디 가냐? 시행령에 있다 이 말. 2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이것도 고용노동부 어때?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있다.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돼. 이 말은 뭐냐 하면 특수형태를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 서비스 직종에 이렇게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이건 뭐 시행령에 가서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을 내가 고용했더라도 그 사람들도 뭘 해야 되냐? 반드시 안전과 보건에 대해 뭘 실시해야 되냐? 교육을 실시해야 돼. 물론 이런 분들은 이제 시간이 꼭 정해진 것, 뭐 2분의 1로 한다든지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항 정부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교육비를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장입니다.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조치, 위한 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어조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에 대한 방어조치. 1. 누구든지 동력입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전기를 이용하고 수작업이 아니고 그저 기계를 이용하는 거죠.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거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있어. 고용노동부에 정하는 것 어디 고용노동부 정하는 어디 요거는 뭐 산업안 시행령 요거는 어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있죠.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방어 조치를 하지 않고는 바로 양도 꼬가라 양도 알아놓다 대여 설치 또는 사용이 제공하는 양도 대여 목적 진열해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보조는 양도해서도 안 되고 대여해서도 안 되고 설치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되고 이럴 목적으로 또는 진열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은 가끔씩 나올 수 있습니다. 2항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정하는 방어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한 걸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도 설치하거나 양도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 정해진 내용도 뭐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용하는 양도 대여 목적 진열해서는 안 돼. 어떤 거냐? 작동 부분에 돌기가 부분이 있는 거. 작동 부분에요. 돌기가 있어. 우리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잠깐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교탁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뭐가 볼트가 이렇게 튀어나왔다. 볼트가 이런 거 튀어나온 것도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무치명으로 해야 돼요. 사실 무치명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죠. 반드시 묻히게 이렇게 해야 돼. 묻히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돼야 돼. 반대로. 반드시 이런 것도 양도 진열해서는 안 돼. 둘째, 동력 전달 부분, 속도 조절 부분 있는 거, 기어 같은 거. 그럼 셋째, 회전기계 물체 등에 말려 들어갈 부분 이런 것도 안 된다. 사업주의 1항 및 2항에 따라 1항, 2항 및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항상 정비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지향에 따라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안전인증입니다. 안전인증에는요, 안전인증이 있고 자유로 안전 확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검사가 있는데, 안전인증 기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의하거나 위험한 기계, 그럼 고용노동부 장관이 딱 나오면, 시행규칙에 이 내용이 있구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치, 방호장치, 보호, 갈로, 이하,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 등에 관한 기준, 이하 안전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되는 그러면 안전인증 기준은 누가 고시하냐고 누가 고시한다?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안전인증 기준은 유해위험 기계 등의 종류별, 규격, 형식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안전이 되겠습니다. 자율안전입니다. 자율안전은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가 아닌 거예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 기계 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 기계는 자율안전 확인에 신고하는 내용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겁니다. 이하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을 이하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 확인 때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율안전 확인 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자율안전 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또 이거는 누구한테 신고한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신고를 면제할 수 있으면 쉽게 말해 자율안전 확인 기계 기구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데 이런 세 가지는 신고하지 않았대요.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려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2호 84조 제4항에 따른 그러면 산업안전보육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이거 필요 없죠.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주국회 가면 간로 안에 인증을 취소해가 인증표시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공하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 사용하는 수출 목적으로 하는 것도 신고할 필요 없고 또 안전인증을 받다 그러면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자율안전 확인 기계보다 상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고할 필요 없어. 3호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는 고용노동부 정의로 정하는 경우도 역시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죠. 2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제1항 각호 부분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또는 등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해야 하고 제1항 각호 부분의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제4절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는요 역시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 확인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검사는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로서 누가 정하는 거?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하는 걸 사용하여 사업주는 이제 갈로빼기 했으면 이하 94조, 95조, 98조 쭉 해가지고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나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검사 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는 다 다른 경우에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안전검사 대상 기계가 프레스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프레스는 내가 갖고는 있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데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럼 쉽게 말해 사업주가 A라는 사업주가 A가 B라는 소유자예요. 그럼 이 사업주가 누구한테 빌려줬어? B에게 빌려줬어요. 그럼 검사는 누가 받아야 되냐? 당연히 사업주가 맞는 게 지금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자동차를 있잖아. 다른 사람 걸 내가 타고 있으면 그 사람 걸 내가 받아야 돼요. 이런 걸 말합니다.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면제할 수 당연하죠. 그 다음에 3항 안전검사 신청, 주기, 검사 합격 표시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요거는 이제 시험에 이런 게 나오죠. 여기 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신청, 검사 주기, 검사 합격 표시 방법이 아닌 것을 뭐 써라 이래 나올 수 있죠. 이 경우 검사 주기는 검사 대상 기계 종류, 사용 연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그 다음에요. 제5절입니다.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조사 및 지원입니다. 성능 시험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이거나 세 가지를 짜고 첫째 안전인증, 둘째 자율안전 확인, 셋째 당일 안전 검사가 나와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안전 성능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조 수입 양도 또는 양도되면 진열된 유해위험에 수거하여 안전인증 기준 또는 자율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지 성능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 참고적인 사항이지 어떤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이 내용을 갖추려서 지금 만들어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중에서 가장 시험에 나오는 건 당연히 어디 나오겠어? 시행 규칙에 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반드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성면조사에 대한 거 1, 2 이런 거 이런 가지 뭐라고 이런다? 호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온다.